$90. 오늘 아침 돌파한 브렌트유 가격입니다. 그리고 17만 1,400원. 방금 전 붕괴된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언론은 중동의 미사일 때문이라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식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피해 청구서입니다.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오늘 아침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십시오. 개인 투자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삼성전자 주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3월 4일 하루 만에 11.74%가 증발했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가는 다시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의 군함을 격침시켰다는 81년 만에 초유의 사태가 보도되자 주식시장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던진 그 주식 누가 사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글로벌 거대 자본과 기관 투자자들은 겉으로는 지정학적 위기를 경고하면서 뒤로는 미친 듯이 한국의 반도체 주식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이 사실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거대한 방아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중은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폭발 장면의 시선을 빼앗기지만 스마트머니는 굴뚝과 송전탑을 봅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피를 흘리고 있는 국가는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며 심지어 이란 자신도 아닙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진실의 핵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미국의 기술 제재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반의 진실만 말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지탱해온 진짜 비밀 무기는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불법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란으로부터 국제 유가보다 배럴당 $10에서 $15나 싼 가격에 원유를 싹쓸이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하루에 수백만 배럴씩 밀수입하며 천문학적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왔던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하나의 거대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공장 하나를 돌리는데 웬만한 대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반도체를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쏟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배경이 바로 이 이란산 싸구려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브렌트유 가격이 $90를 돌파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중국의 값싼 에너지 조달 루트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에서 비싼 제값을 주고 기름을 사와야 합니다.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답이 나옵니다. 하루에 수입하는 원유를 기준으로 매일 $1억 한화로 약 1,4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1년이면 51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 비용 폭등은 고스란히 중국 반도체 제조 원가에 반영됩니다. 기술 제재로 이미 목이 졸려있던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치명적인 전기요금 폭탄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값싼 반도체로 시장을 교란하던 중국의 무기가 완전히 박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가 2026년 3월의 폭락장에서 삼성전자를 주워 담는 첫 번째 진짜 이유입니다. 적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독점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대만 증시에서 TSMC 주가가 1,800 대만 달러 선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단순히 중동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지금 지도 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증권가 리포트들은 입을 모아 비중국 반도체 공급망의 대안으로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를 나란히 언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는 거대한 착시 현상입니다. 이란 전쟁의 불길이 중동을 넘어 미중 패권 전쟁으로 번지는 순간 대만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이란이라는 가장 든든한 에너지 보급로를 잃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반도체 굴기마저 좌절될 위기에 처한 중국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다음 카드는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내부의 거대한 위기는 항상 외부의 긴장 고조로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 짙어질수록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중국의 무력 시위가 대만 인근 해역에서 포착되었다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TSMC가 아무리 압도적인 미세 공정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공장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는 단 한 장의 웨이퍼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TSMC를 향해 느끼는 가장 뼈아픈 지정학적 공포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이미 수년 전부터 예측하고 대비해왔습니다. 7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은 칩스법, 즉 반도체 지원법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미국의 핵심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 본토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체스판에 가장 중요한 말로 선택된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는 작업을 조용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대만의 리스크까지 덜어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가진 진정한 가치가 폭발합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25조 원이라는 돈을 미국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외국 기업이 투자한 반도체 공장 중 최대 규모입니다.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와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 가장 안전한 반도체 금고를 지어준 것과 같습니다. TSMC가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덫에 갇혀 있을 때 삼성전자는 미국 본토라는 절대적인 지정학적 방패를 확보한 것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국지전이라도 발발하여 TSMC의 생산 라인이 단 하루라도 멈춘다면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와 스마트폰 공급망은 즉각적인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대만의 지정학적 취약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와 같은 수천억 원짜 초정밀 기기들은 진도 3 이상의 미세한 진동이나 아주 짧은 순간의 전력 공급 차단만으로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전쟁이 직접적으로 공장을 타격하지 않더라도 해상 봉쇄로 인해 필수 화학 물질이나 희귀가스의 수입이 단 며칠만 끊겨도 공장 가동은 전면 중단됩니다. 반면 25조 원이 투입된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라인은 이러한 지정학적 봉쇄 리스크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전력과 수자원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미군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끔찍한 블랙아웃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 지구상에서 최첨단 칩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대안은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뿐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이 독점적 지위가 가져다줄 프리미엄을 이미 계산 끝냈습니다. 주가가 17만 원대까지 짓눌린 지금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의 몸값이 가장 저렴한 마지막 구간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대중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 글로벌 자본은 대만의 리스크를 덜어내고 미국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은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헐값에 매점매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삼성전자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자 최고의 공격수가 될 수 있는 판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7만 1,400원이라는 주가창을 보며 절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딩 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신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대중의 눈을 가리는 가장 완벽한 마술은 바로 공포입니다. 언론이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를 떠들어대는 동안 현물 시장, 즉 스팟 마켓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글자 그대로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첫째 주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거래의 최전선에서 날아온 가장 최신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PC용 D램의 현물 거래 가격은 불과 한 달 만에 110에서 115% 폭등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웨이퍼 가격 역시 한 달 만에 25%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공급망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역설적으로 전 세계 IT 기업들의 사재기 광풍을 촉발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현물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데 왜 삼성전자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거대 자본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빼앗는 가장 고전적이고 잔혹한 수법입니다. 반도체는 고정비용 산업입니다. 공장을 돌리는 비용은 칩 가격이 10달러일 때나 100달러일 때나 똑같습니다. 결국 가격이 오르는 순간 그 차액은 100% 순이익으로 꽂히게 됩니다. 증권사들이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200조 원으로 전망한 것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의 영업사원들은 창사 이래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반도체 물량이 시장에서 증발할 것이라는 확신이 글로벌 고객사들의 협상력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3월 4일 11.74% 폭락에 이어 오늘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물량 털기 작전입니다. 1사분기 깜짝 실적이 발표되기 직전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여 심약한 개인들의 주식을 헐값에 매집하려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입니다. 과거 2001년 9.11 테러 직후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코스피가 12% 넘게 폭락하며 세상이 끝날 것처럼 요동쳤지만 불과 2달 뒤 120% 폭등하며 모든 손실을 복구하고 새로운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승 동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심리적 공포였지만 지금은 200조 원이라는 실체가 있는 막대한 숫자가 뒤를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철저한 공급자 우위의 판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클라우드 공룡들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지기 위해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 물류망이 붕괴되거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기존 계획보다 2배, 3배 많은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문이 폭주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물 시장의 110% 폭등은 단순한 투기 세력의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 서버를 돌려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실수요의 폭발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를 핑계로 200조 원짜리 황금 티켓을 가장 싼 값에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며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물량은 고스란히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계좌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주가창의 파란불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피를 흘리는 곳은 중동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계좌이며 그것을 마시는 자들은 바로 시장의 거대 포식자들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중동의 유혈 사태로 인해 열린 기회의 문이라면 이 세 번째 문은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활짝 열려 있었고 앞으로 그 어떤 지정학적 위기가 닥쳐도 결코 닫히지 않을 절대적인 독점의 영역입니다. 언론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꺾였다고 보도하지만 HBM 시장에서 중국은 애초에 경쟁 상대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아예 입장권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HBM은 챗GPT나 클로드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막대한 수요가 고스란히 HBM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거대한 돈의 잔치에 단 한 발짝도 끼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물론이고 최첨단 패키징 장비조차 전혀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문가들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HBM을 양산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단언합니다. IT 산업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은 구석기 시대에서 우주 시대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영겁의 격차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알을 낳는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진짜 적수는 누구일까요? 중국의 이름 모를 기업들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SK 하이닉스입니다. 싸움의 체급과 무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HBM 시장은 사실상 한국의 두 거인이 전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독과점 체제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같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 설계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손을 잡기 위해 줄을 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고 성능의 메모리가 필수적인데 전 지구를 통틀어 그 압도적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 두 곳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SK 하이닉스 혼자서는 전 세계에서 폭주하는 인공지능 수요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구축하는 데만 수만 개의 HBM이 필요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턱없이 따라가지 못하는 절대적인 불균형 상태입니다. 결국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HBM 제조 공정의 핵심은 D램을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 올리고 실리콘 관통 전극, 즉 TSV 기술로 미세하게 연결하는 극한의 패키징 기술에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미세한 구멍을 뚫어 수천 개의 칩을 하나로 묶는 이 공정은 수율을 잡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현재 레거시 공정, 즉 구형 반도체를 찍어내는데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10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과 첨단 3차원 패키징 기술 앞에서는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의 반입이 원천 차단된 상태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D램 설계부터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그리고 최첨단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한 지붕 아래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턴키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설계도만 넘겨주면 메모리 탑재부터 조립까지 완벽하게 끝난 완제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인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무려 1,300조 원을 투입해 구축하려는 꿈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천문학적인 자금의 상당 부분이 결국 서버에 들어갈 최고급 메모리 칩을 구매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패권을 향한 빅테크 기업들의 무한 군비 경쟁이 계속되는 한 HBM의 가격표는 삼성전자가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입니다. 이란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공포가 제조업 전반을 강타하더라도 30%에서 5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부문은 그 모든 거시 경제의 충격을 가볍게 흡수해버립니다. 이것이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비웃으며 끊임없이 물량을 매집하는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입니다. 대중은 오늘 하루의 붉고 푸른 숫자에 일희일비하지만 자본의 최정점에 있는 자들은 절대 뚫리지 않는 기술의 성벽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판결의 시간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짜놓은 이 잔혹한 체스판 위에서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한 세 가지 거대한 흐름, 즉 중국 반도체 굴기의 붕괴, 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평가, 그리고 HBM이라는 절대적인 기술 독점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2020년대 후반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거대한 메가트렌드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동의 전면전이 장기화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굳게 닫힌다면 브렌트유는 15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글로벌 증시는 발작을 일으킬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계적인 매도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 증시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빼낼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역시 15만 원대 혹은 그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끔찍한 언더슈팅 구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주가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텍사스의 공장은 올라가고 있고 D램의 현물 가격은 치솟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주문량은 쌓여갑니다. 주가 창의 숫자만 박살날 뿐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본질적인 체력은 오히려 괴물처럼 거대해지는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던 혁신 기업들의 주식을 움켜쥔 사람들은 불과 몇 년 뒤 수십 배의 경이로운 수익을 거머쥐었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혁명은 당시의 스마트폰 혁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산업의 지각 변동입니다.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으로 재편되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의 가장 중심축에 바로 메모리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유력한 기본 경로입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 아래 중동 사태가 제한적인 국지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안정을 되찾고 시장을 짓누르던 거시경제의 공포가 걷히는 순간 억눌렸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진면목이 폭발적으로 분출될 것입니다. 거대 자본은 그동안 매집했던 엄청난 물량을 바탕으로 주가를 폭등시킬 것입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안도하며 뒤늦게 19만 원, 20만 원 꼭대기에서 다시 주식을 사들일 것입니다. 항상 반복되어 온 잔혹한 부의 이전 과정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은 1배 수준을 간신히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가진 현금과 공장 부지, 특허권 같은 실물 자산을 전부 내다 팔아도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돈이 더 남는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HBM 기술력과 25조 원짜리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기지를 공짜로 끼워주는 것과 같은 비이성적인 가격표입니다. 이란 사태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만들어낸 이 일시적인 왜곡은 현명한 투자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투자 결정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팔고 있는 것은 회사의 가치인가 아니면 텔레비전 뉴스가 만들어낸 두려움인가? 스마트머니는 대중이 절망 속에서 던진 주식을 거름 삼아 거대한 부의 탑을 쌓아 올립니다. 오늘 파헤친 이 치밀한 연결고리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증식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변동성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자본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